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패션 한복이란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신 디자이너가 계십니다. 세계적인 스타죠. BTS, 또 배우 틸다 스윈튼, 모델 나오미 캠벨 등이 또 이분의 한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각종 드라마, 영화, 공연 의상도 만드시고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의 패션쇼를 또 열기도 하시고요. 아주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진 한복 디자이너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BTS가 김영진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어요? 네. 언제요? 어디 어떤 공연할 때 입었나요? 공연은 아니고요. BTS가 달마중이라는 그 화보를 찍었습니다. 영상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팬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때 제 옷을 야복 시리즈를 입으셨죠. 야복이 뭐예요? 관복은 관료들이 입는 옷이고요. 그렇죠. 야복은 선비들,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시면서 공부할 때도 입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주로 많이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심이나 학창이, 도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BTS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예술가들이니까. 그래서 그 야복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냥 평상복 아닌가요, 야복이? 네, 평상복이죠. 평상복이죠. 네. 그러니까 관복이 아닌 평상복. 네. 그냥 놀러 다닐 때 입는 옷. 근데 조금 다른 게 예. 주로 학자들이 많이 입었어요. 네, 그래서 놀러 다닐 때는 도포를 그냥 이렇게 휘날리면서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부하실 때 퇴계 이황 선생님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 심이나 학창이 입으신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틸다 스윈트는 그 옷을 어떻게 또 입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 어떤 잡지에 화보를 찍으셨는데 저희 옷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벌로 저희가 레드투어를 만든 한복이 있었어요. 그 한복을 보시고 저걸 꼭 사가고 싶으시다고. 개인적으로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구매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잡지 화보 촬영용이 있었고, 네. 또 별도로 또 자기 개인 소장용으로. 네. 나오미 캠벨은 혹시 그 한복 입고 패션쇼를 했나요? 패션쇼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나오미 캠벨이 한복과 한국 화장품 또 한식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한복에 어떤 개성 있는 한복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셔서 어떤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네. 굉장히 멋쟁이시기 때문에 예. 명품 세계적인 걸 다 입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한국만의 개성을 가진 그런 디자이너의 옷을 소장하고 싶으셨대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어서. 네. 또 게다가 드라마, 영화 여기도 또 참여하셨다고요? 네. 드라마라면 어떤 드라마가 꼽을 수 있을까요? 미스터 션샤인 보셨나요? 어이구, 예. 네. 거기에 이병헌 씨. 네. 좀 김태리 씨 활약 많이 하시는데 김태리 씨가 입었던 그 고해신의 한복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또 영화는요? 영화는 헤어아라고 예. 네, 한효주 씨 나왔고 또 천우희 씨 나왔던 그 헤어아의 옷들을 전부 다 저희가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뿐 아니라 각종 공연 의상 제작도 하신다고요? 네. 어떤 공연들입니까? 주로 제가 창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창극을. 국립창극단이 굉장히 창극을 아주 멋있게 매진이에요, 완전. 네, 그렇죠. 아주 보시면 너무 감동스럽죠. 그 창극도 많이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국립무용단에 그 현대무용가가 안무를 해서 행불마라는 걸 했었어요. 예. 그것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또 모둠전이라고 마당놀이. 우리나라의 그 아주 80년대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마당놀이를
다시 그 김종혁 선생님, 김성녀 선생님, 윤문식 선생님이 다시 삼총사들이 이제 총 예. 출동을 해서 예. 손진책 선생님이 연출을 하셔서요. 굉장히 재밌는 마당놀이를 할 것 같습니다. 오페라 작업도 하십니까? 네, 했었습니다. 동백꽃 아가씨라고요. 정고 선생님이 연출을 하셨던 작품이었는데 예. 라트라비아타를 동백꽃 아가씨라는 컨셉으로 한복을 다 입혔어요. 라트라비아타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했군요. 네,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그때 그 지휘자가 자기 굉장히 많은 라트라비아타를 봤지만 의상이 이렇게 멋있는 또 자기가 사가고 싶다고 이 작품을 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배우 그 성악가 숫자도 많잖아요. 네, 엄청났죠. 네.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왜 야외에서 올림픽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습을 먹으니까 옷이 처지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막 뒤에서 막 다리미로 엄청 많이 다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추억에 남는 아주 낭만적인 오페라 공연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 여러 곳에 서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밀라노에서 이제 한국의 날 행사에 또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그 수교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네, 아오자이하고 한복하고 같이 패션쇼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과 우리 한복.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또 새로운 그 문화 충격을 또 받았고요. 또 거기에서 아오자이를 보면서 제가 또 인스피레이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오자이와 한복이 콜라보레이션 된 옷도 나오겠네요. 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동양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시아에는 그 아시아들이 이렇게 뭉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그런 상상을 해서 굉장히 즐거운 패션쇼였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파리, 런던, 뭐 전 세계를 다 다니시죠, 사실. 네, 그 여름에는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서 코리아 하우스에서 이제 또 패션쇼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다른 디자이너들과 함께 서영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링을 해서 1900년대에 파리 만국박람회에 한국 소녀가 한복을 입고 참여했다. 네, 그래서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을 한 그런 컨셉으로 네, 한복을 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외 뭐 패션 무대를 쭉 다니시기 시작한 것도 벌써 한 10수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 그 한복을 재해석한 이런 옷들의 어떤 뭐랄까요? 관중들의 호응도가 더 높아지는 걸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2015년에 그 아르데코라고 코리아 나우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복만 전시를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예 전반적인 걸 다 전시를 했는데요. 그때 진태옥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이 파리에서 패션쇼를 하실 땐 한국이란 나라조차 몰랐는데 이렇게 줄을 서서 관람을 하고 찬사를 보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며. 진태옥이라는 분이 아주 선배 되시는 분인가요? 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귀감이 되시는 선배님이시죠. 또 저는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힘이 그렇죠. 네, 초창기의 디자이너들, 뭐 한혜자, 정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또 스타일리스트, 패션 감독, 훌륭한 그런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라고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영상도 등장했다고요. 네. 그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21년도에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의 어떤 아름다움과 패션의 한복을 좀 아름다움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영상을 찍은 건데요. 제가 총 감독을 했습니다. 이제 의상 디자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영상의 주인공은 공지였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그 외국 분들이 오면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궁이었기 때문에 예, 궁에 예. 사는 공주를 보여드렸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그 공주가 그 향연을 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그런 상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이제 그 타임스퀘어에 올렸습니다. 네, 네. 우리 궁 그리고 궁을 누비는 공주 네. 그런 장면들이겠군요. 네. 막 그 덕에 아마 한국 관광객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그죠? 많이 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리고 또 수지가 또 타임스퀘어에 저희 한복을 또 입고 한복 웨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이 됐습니다. 배우 수지 양. 네. 네. 지금 스튜디오에 그 총 4벌에 만드신 이제 옷들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김영진 디자이너는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맞죠? 네. 그죠?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옷은 어떤 전통의 옷을 어떻게 재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제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저 옷부터 한번 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네. 지금 위에 입고 있는 옷은 장옷이에요. 장옷. 네. 그 여자들이 그 머리에 쓰거나 아니면 외출용으로 많이 맞아요. 썼었죠. 머리에 쓰는 옷 기억납니다. 네네. 예. 꼭 제가 뭐 패셔너블하게 재해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또 쓸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장옥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옷을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치마는 우리나라의 그 오군자라는 소재가 있어요. 군자. 오군자. 네네. 그래서 사종류라 그러죠. 그런 그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옷이고요. 위에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레이스, 비즈가 달린 옷이에요. 그 옷을 우리나라 그 소재하고 믹스에 매치해가지고 만든 그런 저고리입니다. 네. 그리고 요 두 번째 옷은 이게 지금 허리가 아주 잘록한 그런 형태고 조끼가 좀 특이하네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네. 원래 이 옷의 원형은 천릭이라고. 천릭? 네, 문무백관들이 그 활동을 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옷이죠. 조선시대는 남자의 사회였기 때문에 예. 옷들이 남자들이 훨씬 멋쟁이였어요. 그래서 여자들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남자에 비해서. 예. 그래서 제가 남자의 옷을 여자의 옷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천릭 그 이렇게 외투를 드레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 체형이 다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럼요. 네, 과거에는 다 우리보다 작았죠. 네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 가슴둘레라든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잘 어울리시는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천릭 드레스는 허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이렇게 한복이 안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저는 조선시대 여성복보다 남성복이 더 다양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여성복이 더 다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입으셨으면 굉장히 어울리실 옷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끼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저거는 배자예요. 배자. 네. 배자가 남자 배자도 있고 저렇게 아주 앙증맞은 여자 배자도 있습니다. 네. 그 배자를 1950년대 세틴과 그 실크가 만난 그런 소재로, 저건 또 우리나라 소재가 아니고 예. 영국 소재예요. 1950년대 오뜨꾸뚜루의 그때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만들었던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배자입니다. 우선 딱 보기에도 좀 달라 보여요. 네. 반짝반짝하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제 뒤쪽에 이제 요 옷은요. 네, 이 옷은요. 제가 마라케시에
마라케시 모로코? 네. 거기에 입생로랑의 뮤지엄을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패션 로드를 따라서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뮤지엄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큰 리본, 이 한복을 만든 거죠. 리본이 달린.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 그 치마는 그 앞에 트임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의 앞 트임이 있는 또 그 치마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 폭이 모자랄 때는 모시 같은 걸 입으실 때 네. 앞에다가 이렇게 그 여임을 그 슬러시를 넣으셔가지고 바지를 입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또 그 아우터는 천릭을 드레스 버전이 있잖아요. 예. 저건 아우터 버전으로 또 여자 거로 만들어서 퍼프를 넣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한복은 보면 변천사가 있어요.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가 다 다르고요. 변화했죠. 네, 패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소매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금 저 겉옷은 소매를 일부러 걷어 올린 거네요. 네, 퍼프기 때문에 그 퍼프 소매의 풍요로움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매가 굉장히 다양한 걸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패셔너블하네요. 네, 입은 자태 자체가. 네. 그리고 바로 또 이쪽에 있는 빨간색 치마와 함께 있는 거는 뭐 한자를 새겼네요, 옷을. 네. 우리나라의 민화 문자도 많이 보셨죠? 예, 문자도. 네. 문자도를 보시면 충효예지를 많이 썼어요. 많이 쓰죠. 네. 근데 새로운 저만의 문자도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사랑 예자가 맞아요. 있을 거예요. 이제 저거 말고 자아자도 또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자도를 만들어서 저기에 새겨 넣어 봤고요. 그리고 또 저기에 당의를 입힌 소재는 타탄 체크예요. 타탄 실크. 타탄 체크. 타탄 체크. 네. 그 지금 교수님 입으신 그 자켓도 체크라고 하거든요. 체크 무늬. 네. 타탄 체크라고 그러죠. 그 체크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만 입는 체크가 아니고 한복도 체크로 입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네, 굉장히 네. 오래전에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치마도 우리나라의 소재하고 믹스를 해서 다양한 느낌을 얻으실 수 있도록 믹스 매치해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입고 나오신 옷도 역시 재해석한 옷이죠? 재해석했다기보다 요거는 16세기 당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보시는 옷은 저렇게 그 교수님 뒤에 보시는 18세기 당이가 일상에 많이 이렇게 접목돼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입은 옷은 16세기 당이어서 라인이 좀 다르죠.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 한복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부위가 다르다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통은 무엇이고 패션 한복으로 재해석된 한복은 무엇이다? 규정해 주신다면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예. 매일 저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전통은 뭐고 그 질문이거든요. 네. 되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전통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별로 변화도 많았고. 네. 그래서 그 전통을 내가 어떤 취향으로 초이스하느냐. 저는 옷을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고 한복 디자이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저라는 필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초이스하는 또 고객도 있으실 거고요. 그게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주역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드라마 사극에 좀 정형화된 한복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궁중에서 입는 옷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그냥 일반 양반집이나 이런 데서 입는 한복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 아닐까요? 전통이라면 그거다 이렇게. 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알면 재밌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것만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음. 새로운 부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전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복 또 이렇게 재해석하신 그런 옷들을 보면서 서양 옷과 한복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다? 한복의 가장 아름다움은 뭐다? 뭐라고들 표현합니까? 저는 그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공연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 그 배우가 햄릿이라고 걸어 나오는데 걷는 것부터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나오니까 꼭 한복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똑같은 햄릿을 해도 걸어 나오는 태가 너무 다르대요. 한국 사람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래요? 선이 다르다는 거죠. 어. 걸어 나오는 태를 보면서 아름답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이 그냥 아주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선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그걸 담백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아에 중국과 일본, 한국의 문화의 차이가 뭐냐라고, 패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중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일본은 정말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한국은 굉장히 담백하고 자연스러움 그리고 션샤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음. 근데 그 밝음이 따뜻함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거든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 고도의 경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 담백함, 자연스러움, 그리고 밝음, 따뜻함. 네. 요즘은 이제 무슨 오리털이나 거위털, 다운, 구스 이런 것도 넣으시고 모피도 활용하시는 그런 한복도 만드신다면서요? 제가 2024년 그 청소년 동계 올림픽 때 그 선수들 국기수의 옷들을 다 구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한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점프스트 한복도 만들고 구스로. 점프슈트? 네. 스키 타고 점프할 때 입는? 네. 그래서 다양한 컬러로 해서 미래의 어떤 그 청소년들을 보여주는 그런 한복을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호피도라고 혹시 또 선생님 아시나요? 호피도. 네. 호랑이 가죽 문양의 그림. 네, 맞습니다. 그 민화의 한 종류인데요. 악기를 쫓고 용맹함을 상징하는 그런 호피도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또 이제 차용을 해서 천릭으로 또 호피도 천릭 드레스도 만들고 또 외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소재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미래의 그렇죠. 옷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복은 평면재단이에요. 평면재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입고 계신 옷들은 다 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넣어서 이제 바디에 딱 맞게 옷을 만든다면 한복은 그냥 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제로 웨스트가 이제 또 이 지구에 그럼요. 가장 또 화두잖아요. 저는 그 아주 적합한 이 옷이라고 생각해요. 이 평면재단이 평면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더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옷감에 낭비가 없이. 그쵸. 예, 네. 예. 그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또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옷들이 나올 텐데 그런 디자인의 어떤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전시를 좀 많이 보고요. 네. 어떤 전시요? 파인아트 전시도 어허.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연극도 많이 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전시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전시도 굉장히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연극은 고트라는 예수정 선생님이 나오셨던 예. 연극이었는데 선택적 죽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독일 작가가 그 대본을 사서 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쓴 작품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삶을 고민하게 만들고 새로운 영감의 어떤 그 모티브가 그래요?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작가들을 파인아트 작가들 뭐 김한기 선생님이나 유영국 선생님 그 앞서가신 선생님들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예. 그래서 한류 웨이브도 그 김한기라는 아예 그냥 이름을 통해서 하고요. 제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요번 2024년도 FW에는 제가 유영국 선생님을 또 테마로 해서 또 만든 옷도 있고요. 예. 그런 그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색감이나 뭐 구도나 이런 영감을 얻으시는 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연극 작품을 보면서는 어떤 아이디어, 연극에서 삶의 철학을 고민하다 보면 의상 디자인이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죽음이란 얘기를 거기서 다루잖아요. 선택적 죽음. 예. 그럼 나 죽을 때 뭐 입지? 뭐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네. 그러면은 그 죽을 때 우리가 뭘 입은 게 제일 마땅할까? 아름다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네. 또 서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네. 거군요. 어쩌다가 한복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셨습니까? 시작이 언제예요? 저는 이제 명품 쪽에 바이어로도 있었고 또 명품이라면 해외 명품? 네네. 그러니까 원래 패션 쪽 종사자셨던 거예요? 네. 그럼 학교 전공도 그쪽이셨고? 전공은 그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옛날엔 제가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 배우를 했었습니다. 연극 배우? 네. 아, 전혀 또 다르네요. 네. 어. 재능이 없었고요. 제가 또 이 뒷광대라 그러죠. 오히려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연극 한 편 하려면 그 의상, 뭐 소품 이런 담당이 또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런 일들을 또 하셨구나. 네. 예, 예. 네, 그래서 같이 연극도 뭐 연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하면서 저는 근데 이 연극을 계속 하진 못했었고요. 예. 제가 패션에 종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세월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소재, 다양한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능성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해외 명품들을 국내에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일들. 네, 네. 예,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복을
항상 관심은 가졌지만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왜 그만두셨어요? 몸이 굉장히 아. 출장을 잤다 보니까 몸에 좀 무리가 와서 예, 예. 근데 한 6개월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취미 삼아 우리 무형문화재 선생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어떤 분한테? 박선영 선생님이라고요. 오. 네, 그 박선영 선생님이 이제 자제분이 아직도 한복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네, 네, 근데 네. 어떻게 그 무형문화재 분하고 연결이 되셨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냥 무작정? 네,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예. 그래서 취미처럼 그냥 베네 쪼그리부터 우리가 퀼트 하잖아요. 이렇게 조각보 하듯이 예, 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패션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근데 그 선생께서도 아마 그런 세계 명품 패션 이런 데 종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복 배우고 싶다니까 아마 흔쾌히 가르쳐 주셨던 것 같네요. 네. 소질이 있겠구나, 안목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 주셨으니까 또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배우고. 그분한테 제가 한복을 배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한복집을 내는 게 두려워서 도예의 그런 공예품들을 같이 팔고 네. 뭐 그림도 팔고 하는 그런 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복은 굉장히 작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렇게 했는데 1년 사이에 역전을 했습니다. 한복이 잘 팔렸군요. 네, 제 한복이 굉장히 개성 있고 그렇다고 소문이 좀 나면서 네, 재미있는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박선영 선생께 배울 때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옛날 고전적인 한복 그대로 만드는 법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이걸 내 방식으로 좀 새롭게 창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력이 언제부터 어떻게 튀어나오게 된 겁니까? 한 10년 정도를 한복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좀 손발이 묶인 것 같았어요. 나는 디자이너인데 예. 그리고 내가 장인이라든가 아니면 무형문화재가 되려고 이게 한 게 아니고 저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주는.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전통을 제가 만들고 그렇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맞춤보다는 기성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성복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네. 그래서 천릭 원피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막 큰 옷을 갖다가 입겠다 그러고 그래서 새로운 옷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조금 더 일상적으로 편하게 좀 접하고 입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상적인 것보다 스페셜할 때 일상복으로 입기에는 조금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입을 수도 있죠. 제가 많이 저희 이 기성복은 일상적으로 입는 옷들을 면이라든가 뭐 데님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옷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도 패셔너블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스페셜한 데이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있죠. 네, 생일도 있을 수 있고 뭐 간홍산일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제대로 한복을 드레스업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네. 그러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좀 스페셜 데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그냥 일상복으로 접근하기보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담고 남들 앞에 훨씬 더 폼나게 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지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일상적으로 입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꼭 한복을 일상적으로 입어야 된다는 그런 좀 이렇게 생각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네. 한복을 하는 사람도 한복을 뭐 일할 때도 입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저희는 이 세계가 굉장히 다양성으로 공존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맛보고 또 즐기는 게
또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요? 네. 뭐 오늘 뭐 각종 드라마, 뭐 영화, 공연, 뭐 패션쇼, 뭐 올림픽 같은 행사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한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옷 중에 혹시 본인이 뽑는 베스트 3를 꼽을 수 있겠어요? 못 뽑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아주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게 또 한두 가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저의 한복의 어떤 획을 그어준 게 저만의 한복의 어떤 세계를 예, 만들어준 건 사실은 천릭 원피스, 천릭 드레스죠. 아까부터 천릭을 강조하시네요. 네. 원래는 남성복이었는데 네. 여성화시킨, 여성복화시킨. 그게 이제 단추를 하나 열어줬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옷에 애착이 있고요. 예. 또 얼마 전에 또 만들었던 야복 시리즈 중에 아까 그 BTS가 입었다고 하는. 네네 그 중에 또 이렇게 솜으로 누벼가지고 만든 옷이 있는데 예. 그 옷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쓸 수 없지만 저는 전시를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이렇게 저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긴 전시를 한다면 재밌는 네.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제가 아까 세계적인 유명 스타만 언급했지만 그런 분들 말고 한복을 의뢰해서 한 그런 고객들 가운데 인상에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실 스타를 얘기 안 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한효주 씨는 예. 네, 헤어와 때 저랑 인연이 돼서 정말 옷을 또 직접 맞추러 오셔가지고 네. 옷을 맞추시고 기토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또 판소리도 같이 즐겨주시고 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배두나 씨는 아주 패셔너블한 스타세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스타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저희 옷을 때마다 저 모르게 구매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친구들도 모시고 와가지고 한복을 또 직접 맞출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고마운 분들도 있고 또 저는 인상에 남는 고객은 줄리어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는데요. 바이올린을 했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줄리어드 음대면 미국 제일 명문의 그 음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연주를 해야지 되는데 한복을 입고 연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바이올린 연주를. 네. 하하,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저와는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그 얘기하는 게 그 학교를 가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했대요. 예. 근데 학교를 간 후에 내가 바이올린을 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그런 거를 알았다는 게 너무 기특해서 제가 좀 가격을 조절해주고 싶었는데 사양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 손님들이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저의 음악처럼 귀중히 제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온전히 제값 치르고. 네. 그래서 어쩜 이렇게 생각이 성숙할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하는데 네. 어떤 모양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 친구가 어렸기 때문에 제 그때 기억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잘 맞는 굉장히 그 아가씨 같은 그때 노란색이 들어가고 핑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옷을 한복을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연주 이렇게 막 활동적 격렬하게 하고 하는데 거추장스럽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잘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요. 한복 입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 네, 그 친구 말고도 또 한복 입고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이 세계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 친구들도 제가 소개시켜 주고 싶네요. 나에게 한복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규정하실 수 있겠어요? 정체성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제가 이제 또 그 생각을 한 게 한 15년 전 정도였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복은 제 정체성의 일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복이 전부다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면 한 인간으로서 너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복은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굉장히 큰 나무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네. 김영진 디자이너는 변화를 주되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 제 기준이 있죠. 그죠? 나름대로의. 그 기준선이 어디입니까? 그 기준선을 사실 이게 정답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허용의 어떤 그 기준선을 만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입체재단을 좀 배제하는 편이에요. 입체재단 아까 이 서양 네, 옷은 네, 입체재단, 네, 네. 한국 옷은 평면재단. 네.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를 만드는 거죠. 어. 그래 그게 미래의 옷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을 명품들이 해외 명품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더 한복의 기준점을 두고 거기에 그 좀 새로운 예, 패턴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옷을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딱 그 구체화된 어떤 새로운 장르의 어떤 뭐 활동 계획 이런 게 있으신가요? 구체화된 건 없지만 하고 싶은 장르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제가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의 아름다움을 이제 8월에 공연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 무용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창극하시는 분들 또 연주하시는 우리나라 국악을 또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새로운 패션 필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패션 필름?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한복. 그런 각종 공연의 의상은 함께 작업하시잖아요. 네. 이미 해오셨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영상이 아니고 공연이고, 네, 공연. 그냥 오로지 영상으로만. 네, 영상으로만 제 한복만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거는 연출자가 있고 그렇죠. 다 이렇게 분배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기획을 하고 제가 신업을 만들고 네, 네.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장르를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패션 필름, 네. 영상으로 김영진의 한복 세계 전반을 알릴 수 있는 네. 뭐 이런 거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하겠고요. 앞으로 훨씬 더 아름답고 다채로운 그런 우리의 한복 계속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영진 디자이너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만의 한복을 한번 입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